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오는 바비 맥키의 뮤직월드는 켄터키주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술집입니다. 올해로 45주년이 된 클럽은 지역에서 사랑받는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음악보다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피비린내 나는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바비 맥키의 소름 끼치는 역사는 18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곳은 대규모 도살장과 육류 포장 시설이 건설되면서 인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건물 지하에는 강과 연결된 우물이 있었는데 도살된 동물들의 피와 내장, 배설물을 씻어내고 흘려보냈습니다. 1890년대 들어 도살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년 동안 비어진 건물은 사탄 숭배자들이 몰래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숭배의식 중에 동물을 죽이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납치해 악마에게 제물로 바쳤다고도 전해졌습니다. 1896년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던 22살 여성 펄 브라이언이 도살장 인근에서 시체로 발견되면서 이 지역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펄은 주일학교 교사였고 발견 당시 임신 5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스캇과 룸메이트인 알론조는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학 지식으로 아기를 낙태시키려고 했지만 끔찍하게 잘못되어 펄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머리를 절단하고 몸은 도살장에서 2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들판에 버린 후 그녀의 머리를 들고 도살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스캇은 당시 사탄 숭배자들의 멤버였는데 자신들이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제사를 지내며 펄의 머리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펄의 머리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녀가 신고 있던 신발로 신원이 확인되면서 스캇과 알론조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추궁 끝에 그들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고 펄의 머리를 찾으려고 강을 전부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1897년 3월 스캇과 알렌조는 교수형 당하기 전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었는데 알론조는 지옥에서 돌아와 재판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괴롭힐 거라는 섬뜩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1900년대 초 도살장 건물이 철거된 후 계속 비워져 있다가 1920년 금주령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사실 갱단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과 주류 밀매업소로 사용되며 많은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건의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1933년 금지령이 종료되자 브래디가 건물을 구입하며 카지노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마피아는 카지노의 성공적인 사업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브래디가 거절하자 카지노를 파손하고 고객들을 구타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브래디가 마피아를 총으로 쏘는 사건이 벌어졌고 지역 폭력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사망과 범죄가 많이 발생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50년 건물은 라틴 음악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며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클럽 주인의 딸이자 댄서였던 요하나는 어느 날 공연을 온 가수 로버트 랜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요하나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와 도망치려 했지만 격분한 그녀의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범죄 집단을 이용해 로버트를 살해했습니다. 요하나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게 되자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신도 우물이 있는 건물 지하에서 독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이후 1978년 나이트클럽에서 1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지역 당국은 해당 시설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같은 해 78년 말 바비 맥키라는 젊은 컨트리 가수가 건물을 구입하여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뮤지컬과 선술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첫날부터 존재했습니다. 바비의 아내 자넷은 임신 중 처음 건물을 보러 왔을 때부터 으르렁대는 소리와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고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대로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기이한 체험들, 특히 싱크대가 피로 꽉 찬 이미지,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어대거나 목소리 등을 듣게 됐고, 결국엔 계단에서 나가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며 아래로 떠밀렸습니다.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바비와 직원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자넷은 낙상으로 인해서 조산을 하고 약 800g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주 동안 다들 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희박한 가능성에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약 3주 후 기적적으로 살아나 자넷과 태어났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클럽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1978년 지역 경관 레리 온스비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다가 클럽을 지나가며 창문 안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건물을 확인하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걸 보고 재빨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경관들이 도착하고 모두 침입자를 찾기 위해 건물 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주크박스에서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며 아무도 없는 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관들이 주크박스를 살펴보려고 다가갔을 때 플러그가 뽑힌 채 노래가 재생되고 있단 걸 한 순간 음악이 멈췄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한 경관들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클럽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만났다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강도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틀 후 혼스비 경관은 다시 클럽으로 출동을 나가게 됐는데 클럽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시신 수습 도중 뒤에서 어떤 여성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접혀진 식탁보를 건네주었고 경관은 식탁보로 시신을 덮으며 그 여성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이 정리가 되자 그는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클럽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바비에게 연락해 전날 밤 사건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바비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엔 이미 운영이 끝나서 모든 문이 잠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면 울렸을 거라며 관리인 칼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직원으로 채용한 일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도우러 온 사람이 요하나의 유령이었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층에 살았던 관리인 칼 라스는 이전 나이트클럽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비가 건물을 구입하고 다시 채용되어 다락방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홀 의자를 테이블에 싸는 작업을 마친 후 전등을 끄고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들이 덜거덕거리며 흔들리더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칼은 겁에 질려 다락방으로 재빨리 올라갔고 몇 주 동안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클럽 창고에서 청소를 하던 중 구석에 있는 낡은 천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그가 내용을 읽어보니 1950년대 클럽 주인의 딸이었던 요하나의 것이었습니다. 일기엔 그녀가 가수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자신이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신도 자살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글엔 연인이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클럽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칼은 일기를 다 읽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불을 켜려 했지만 켜지지가 않았고 그는 차단기가 있는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에 의지한 지하실 벽 한쪽엔 자물쇠가 걸려있는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자 거기엔 우물로 보이는 것이 있었고 두려움에 돌아 나오려 할 때 자신 앞쪽에 눈이 빨간 두 남자의 유령이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칼은 과호흡을 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령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올 때 발밑에서 비명을 지르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결국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옆에서 새벽에 깨어난 칼은 교회로 달려가 성수를 받아온 후 우물에 부었습니다. 클럽 사장 바비가 자기 아내 이야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악이 정화될 거라 믿었던 칼은 성격이 급격히 변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바비와 자넷이 알던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결국 귀신의 빙이 되었고 클럽에 목사를 불러와서 퇴마를 받았습니다. 바비의 친구인 더글라스 인슬리는 저널리스트로서 칼과 자넷, 손님들의 기이한 경험을 담은 헬 게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힌슬리는 클럽에서 발생한 일을 조사하면서 칼이 지하에서 목격한 두 남자가 아마도 펄을 죽인 스캇과 알론조의 영혼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 역사를 통해 알게 된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펄이 죽을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것과 일기에 적혀있던 요하나도 사망 직전 임신 5개월이었다는 점, 자넷도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사고를 당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힌슬리는 바비와 자넷, 칼과 심령 현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심령술사인 패트리샤 미셸을 데려왔습니다. 그녀에게 사전 지식이나 클럽에 대한 비하인드를 전혀 알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클럽을 둘러보며 만난 영혼은 놀랍게도 요하나였습니다. 요하나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죽은 걸 알고 있지만 이곳에 남는 걸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클럽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말하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을 내려다보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저기 여자의 머리가 있다고 말하고는 뒤로 넘어져 끔찍한 메스꺼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칼 뒤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극도의 공포와 악의에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영혼들이 칼을 억압하고 몸을 사용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구마의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힌슬리는 목사를 데려왔는데 그가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은 내가 발을 디딘 곳 중 가장 악한 곳이며 수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지만 본 적도 느낀 적도 없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에게 엑소시스트를 행하면서 누구냐고 묻자 칼은 알론조라고 대답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엑소시즘 끝에 칼은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바비 맥키 뮤직클럽은 2008년 고스트 어드벤처 팀과 수많은 방송사에서 심령 취재를 하며 알려져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투어 방문객들은 건물 지하실에 있는 오랫동안 버려졌던 도살장 우물이 사탄 숭배의식의 장소로 사용된 만큼 지옥으로 통하는 관문이나 포탈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현기증과 신체적 스크래치, 메스꺼움과 유령 이발 소리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화장실에서 콧수염을 기른 남자 유령의 목격담을 전했고 일부 방문객은 댄스홀 근처에서 푸른빛의 구체가 형성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운을 느끼는 여성 손님이 앉아 있으면 팔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더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하실엔 도박장이었을 당시 도둑질과 사업을 방해하던 자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두꺼운 콘크리트 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은
도살장 시절에 기계 수리공 아이들이 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기계를 수리할 작은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다가 몇 명이 기계에 끼어 죽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겁에 질린 동물들이 아이들을 쓰러뜨리고 짓밟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엔 인형과 장난감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심령술사와 영매들은 시멘트 벽에 보이는 형태가 과거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했고, 여자와 양, 죽은 아기의 형태가 보인다고 합니다. 고스트 어드벤처 팀의 잭은 바비클럽을 체험한 후 말할 수 없는 심령 현상에 시달려 엑소시스트까지 해야 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이곳을 뽑았습니다. 촬영팀들은 지하실에서 잭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고, 집으로 귀가한 잭의 집엔 검은 그림자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이 던져지고 친구들이 공격을 당했고 전 여자친구까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고 말하는 잭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바비는 지하실에서 자살한 요하나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령 현상을 겪었던 아내 자넷이 2009년 사망했고, 관리인 칼도 2012년에 53세로 사망했습니다. Right now we are at Bobby Mackey's Music World in Wilder, Kentucky, and I am standing in the basement with the one and the only Bobby. Thank you for meeting me back down here. Thank you, Nick. Welcome back. Thank you. It's been a crazy journey so far. And we had a camera over there, a camera on me, and we were sleeping. And all of a sudden, on our camera, we saw this energy form way back here. It kind of manifested, and it was really small. It started as a transparent thing. And you remember seeing that footage I showed you where it just started manifesting? It was like a ball. It was just moving. Right. And it's like, it almost looks like an energy form, where it looked like there was energy form like plasma or something, where it had this trace that it was releasing from this ball of energy. And when it was moving past the lens of the camera, that's when you could get a good look at it. But Well, I couldn't believe it when you showed it to me. It just, it was just, really taken aback. But, there's got to be some energy there. Given the history of this building, the history of this site, there's a whole lot there. There's so much history. I'm so grateful to cross paths with you and talk you, Nick. more openly about like what we experienced, this ball of energy that we captured. And Thank you, and I'm glad we've became good friends through it all. Yeah, absolutely. And Thank you. You can't take good friends away. No, you can't. That's the best part. You can get rid of the spirits, but you can't get rid of good people, right? But yeah, I'll leave the spirits up to you. just don't send any home to me. 바비 맥키스 클럽엔 유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24년 문을 닫고 철거될 예정으로 알려지며 많은 방문객들의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